님들, 머니폭스야. 진짜 시장이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이 채널 초창기에 같이 공부하고 눈여겨봤던 그 종목들 기억나지?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SK스퀘어 같은 애들이 지금 차트에서 아주 그냥 불꽃놀이를 제대로 하고 있어. 솔직히 나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에너지를 응축해서 터트릴 줄은 몰랐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계좌가 빨갛게 물든 거 보니까 내가 다 배가 부르더라고. 일단 수익 제대로 난 님들 진심으로 축하해. 그런데 님들, 이 근본 3인방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지 궁금해하는 님들 많을 거야.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 절대 아니야. 우선 삼성전자부터 깊게 파헤쳐보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7만 전자니 8만 전자니 하면서 우리 마음고생 좀 시켰던 종목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2026년 들어서면서 HBM4, 그러니까 6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공급이 본격화된 게 신의 한 수였지. 이제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 기지로 평가받고 있어. 증권가에서 영업이익 20조 원 시대를 다시 열었다고 환호하며 목표가를 24만 원까지 자신 있게 올리는 이유도 바로 이거야. 삼성전자가 가진 파운드리와 메모리 시너지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지. 특히나 요즘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의 파운드리 역량이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돼. 한미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어. HBM 장비 분야에서 TC 본도로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잖아.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하며 꽤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상승 에너지가 강한 이유는 명확해. 엔비디아든 뭐든 전 세계 어떤 반도체 거물이라도 AI 칩을 제대로 만들려면 결국 한미의 장비가 필수거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제가 됐다는 뜻이야. 특히나 최근에는 SK 하이닉스를 넘어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업체들까지 한미의 장비를 줄 서서 기다린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미의 실적 가시성은 2027년까지도 열려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야. 단순히 기계 하나 파는 게 아니라 AI 시대를 지탱하는 삽과 곡괭이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영리한 종목이지. 하이닉스가 지금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들리면서 주주 환원에 역대급으로 진심이잖아. 그 혜택을 지주사인 SK스퀘어가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구조라 하이닉스가 90만 원, 고지를 향해 달리는 동안 스퀘어 주가도 57만 원을 뚫고 같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 SK스퀘어는 그동안 본질 가치에 비해 할인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할인이 해소되는 구간에 들어섰어. 현금이 넉넉해진 스퀘어가 또 어떤 유망한 AI 기업에 투자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야. 여기서 잠깐, 내가 자꾸 수익 실현이나 ETF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팔라는 뜻은 아니야. 만약 님들이 삼성전자, SK스퀘어, 한미반도체의 지속적인 상승을 정말 굳건하게 믿는다면 그냥 홀딩하는 것도 나는 말리지 않을게. 사실 당분간은 이 기업들의 독보적인 성장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낮거든. AI 혁명은 이제 겨우 시작이고 이들이 가진 기술적 해자는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템베거를 노리는 님들이라면 끝까지 들고 가는 뚝심도 분명히 필요해. 하지만 님들, 주식은 오를 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어떻게 내 통장으로 안전하게 옮기느냐가 진짜 실력인 거 알지? 여기서 지금이라도 이 종목들 사도 될까요? 라고 묻는 신규 구독자님들 솔직하게 말해줄게. 지금은 솔직히 무릎은 아니고 어깨쯤 와 있는 구간이야. 여기서 전재산 몰빵하는 건 진짜 위험해.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2026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기엔 아깝단 말이지.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 님들은 딱 두 가지만 지켜. 먼저 눌림목을 기다려야 해. 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아. 급등 뒤에는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꺾이는 구간이 있거든. 그때를 노려서 들어가야 해. 남들 다 살 때 따라 사는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야. 그리고 분할 매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야. 100만원어치 사고 싶다면 한 번에 사지 말고 20만원씩 5번에 나눠서 사봐. 그래야 갑자기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평균 단가와 심리적 체력이 생기거든. 님들이 만약 어제 샀는데 오늘 3% 빠졌다고 덜덜 떤다면 그건 분할 매수를 안 했거나 감당 못할 금액을 넣었다는 증거야.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ETF 두 가지의 핵심 종목과 비중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볼게. 이게 진짜 돈 되는 정보니까 집중해. 최근 코스닥이 전고점을 향해 달리는 이유, 바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야. 시장의 돈이 대형주에서 중소형 소부장주로 옮겨가는 순환매가 시작된 거지. 첫 번째 대안은 코덱스 AI 반도체야. 이 ETF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국가대표팀이라고 보면 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각각 약 20%에서 25% 사이의 비중을 가져가면서 펀드의 중심을 꽉 잡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한미 반도체가
약 10% 내외로 포함되어 있어. 이 ETF의 매력은 밸런스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밑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리스크를 방어하고 한미 반도체 같은 대장주가 수익률을 견인하는 구조지. 신규 구독자님들에게 이 ETF를 추천하는 이유는 명확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무섭지만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먹고 싶을 때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대안이 되거든. 특히 코스피 상위 종목 중심이라 지수가 오를 때 소외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야. 두 번째는 타이거 AI 핵심 공정인데 이건 코덱스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화끈한 녀석이야. 비중을 보면 깜짝 놀랄걸? 한미 반도체의 비중이 무려 20%를 상회해. 거의 한미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면서 다른 핵심 소부장 종목들을 곁들인 형태지. 여기에 포함된 다른 종목들도 쟁쟁해. HBM 공정의 필수적인 리플로우 장비를 만드는 HPSP,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의 강자,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패키징 분야의 리더인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각각 5%에서 8% 정도의 비중으로 포진해 있어. 여기서 HPSP 같은 기업은 왜 중요할까? 얘네는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반도체 성능을 높이려면 이 기술이 필수인데 거의 독점 수준이라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 이수페타시스는 또 어때? AI 서버에 들어오는 고다층 PCB를 만드는데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큰 손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 하나 마이크론은 후공정 분야의 국내 1등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물량을 받아내며 성장을 같이 하고 있지. 이건 아까 말한 코스닥 소부장 장세의 수혜를 가장 정면으로 받는 구성이야. 삼성전자 같은 무거운 형들보다는 가볍고 빠른 장비주 위주라 상승장에서의 폭발력은 웬만한 개별주를 압도하기도 해. 그럼 우리가 본주를 팔고 이런 ETF로 갈아타면 뭐가 좋을까?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 분산이야.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어느 날 갑자기 개별 악재가 터지면 내 계좌가 파랗게 질릴 수 있잖아? 그런데 ETF는 여러 종목이 섞여 있으니까 하나가 좀 흔들려도 다른 애들이 든든하게 받쳐줘. 또한 운용사 전문가들이 알아서 시장 상황에 맞게 종목 비중을 조절해 주잖아. 한미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지면 좀 줄이고 이수 페타시스처럼 새로 떠오르는 소부장 종목을 더 담는 리밸런싱을 대신해 주니까 우리가 일일이 공부하고 대응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진짜 꿀이지. 특히나 반도체 섹터는 기술 트렌드가 너무 빠르. 어제는 TC 본더가 대세였다가 내일은 또 다른 공정이 주목받을 수 있거든. 우리 같은 개미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긴 힘들잖아. 그 수고를 ETF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리고 님들,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아주 고단수 전략이 하나 더 있어. 잘 들어봐.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개별주를 팔고 ETF로 자금을 옮겨두는 건 일종의 안전한 대피소에 들어가는 거랑 같아. 그런데 이 돈을 그냥 ETF에 묻어두기만 할까? 아니지. 우리는 기회를 노려야 해. 주식시장에 영원한 상승은 없어. 언젠가 우리 근본 3인방인 삼성전자나 SK스퀘어, 한미반도체도 건강한 조정, 즉 가격 할인이 들어오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야. 그때가 바로 우리가 ETF에 안전하게 지켜뒀던 자금을 다시 개별주로 이동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이야. ETF는 시장의 평균적인 성장을 따라가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대장주가 조정을 마치고 다시 트여 오를 때의 탄력은 ETF보다 훨씬 강력하거든. 즉 지금은 ETF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풍랑을 피하고 수익을 지키다가 나중에 개별 종목이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그 종목의 비중을 높이는 순환매 전략을 세우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하락장에서는 내 자산을 지키고 다시 오는 상승장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가파른 수익률 곡선을 그릴 수 있어. 이게 바로 진짜 똑똑한 개미들이 돈을 굴리는 법이야. 이제 머니폭스의 최종 결론이, 기존에 수익을 많이 낸 님들은 이제 그 수익을 지키면서 시장 전체의 우상향 흐름에 편안하게 올라타기 위해 ETF로 일부 비중을 옮기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특히 코스닥 소부장들의 순환매가 빨라지고 있으니 타이거 AI 핵심 공정 같은 걸로 비중을 분산해보는 것도 좋아. 그러다가 나중에 한미반도체나 삼성전자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시원하게 조정을 받는다? 그때 ETF를 일부 수익 실현해서 다시 그 개별주 비중을 팍팍 늘리는 거야. 이 흐름만 잘 타도 2026년 투자는 졸업이라고 봐도 돼. 새로 시작하고 싶은 님들은 무리하게 이미 급등한 개별주를 쫓아가서 상투 잡지 말고 코덱스 AI 반도체로 반도체 시장 전체에 발을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든든함을 더 믿는다면 코덱스를, 코스닥 소부장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끝까지 먹고 싶다면 타이거를 선택해봐. 어느 쪽이든 님들의 투자 성향에 맞추면 돼.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님들이 정말 이 기업들의 미래를 굳게 믿는다면 그냥 홀딩하는 것도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니야. 머니폭스가 제시하는 건 더 영리하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일 뿐이니까 본인의 확신이 있다면 굳건하게 지켜보는 것도 리스펙트해. 마지막으로 수익 지키는 법.
트레일링 스탑을 꼭 활용하라고. 이건 주가가 오를 때 매도 기준가도 같이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 고점에서 7% 정도 빠지면 무조건 팔겠다는 기준을 세워두는 거지. 그래야 상승 추세는 끝까지 즐기면서 하락으로 바뀔 때 내 소중한 수익을 확실히 챙길 수 있어. 윗절은 언제나 옳다는 말 명심해. 그리고 신규로 들어올 때도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3-3-타 법칙으로 나눠서 사는 거, 이거 돈 버는 습관이니까 꼭 지키자. 오늘 내용 진짜 꽉꽉 눌러 담았는데 그만큼 지금이 우리 투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라 그래. AI 반도체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부침은 반드시 있어. 그 부침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는 님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야. 우리 머니폭스 구독자님들,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절대 소외되지 말고 끝까지 수익 챙겨서 다 같이 부자 되자고. 머니폭스는 항상 님들 편인 거 알지? 다음에도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아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고 서로 응원하면서 가보자고. 다들 성투하고 부자 되자. 머니폭스였어.